어이, 아줌마, 여기 함부로 막 찍고 그럼 안 돼. 방송국 아줌마들은 좀 그런 게 있어. 너무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장병들과 간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거든요. 특히 윤정을 알아보고 있던 김상훈 대위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참아왔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중령님, 저는 그냥 방송국 직원이 아닙니다. 국군방송 소속이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여기 온 거예요. 아, 그래요? 국군방송. 박정우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방송이라는 거 아닌가요? 뭐가 다르다고.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박정우 중령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방송국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그 여성이 준장 계급장을 달고 사령관 취임식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을 말이죠.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반전 이후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국방홍보원 건물 10층. 아침 8시 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김윤정이 걸어 나왔습니다. 47살의 그녀는 깔끔하게 정돈된 단발머리와 절제된 화장으로 단정한 인상을 풍겼죠. 손에는 언제나 들고 다니는 검은색 서류 가방과 함께 작은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 대령님,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만난 후배 장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정은 따뜻한 미소로 답례했죠. 수고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소탈함 때문에 부하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죠. 국군방송 본부 기획부장실. 윤정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방송 기획안과 촬영 일정표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책상 한쪽에는 오래된 카메라 한 대가 놓여 있었죠. 이 카메라는 그녀가 기자 시절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지금도 현장 취재 때면 직접 들고 다니곤 했습니다. 대령님, 오늘 경기도 신병교육대 가족 초청 행사 현장 점검 일정이 있으십니다. 부관이 하루 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윤정은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기획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번 가족 초청 행사는 단순한 홍보 영상이 아니었죠. 신병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군 생활의 진짜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했죠. 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방송으로 만들어야 해요. 과거 그녀는 민간 언론사에서 10년 넘게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사회부 기자로 시작해서 정치부, 국제부까지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죠. 특히 국정감사 시즌에는 국방 관련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군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국방부에서 홍보 전문가를 특별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던 거죠. 기자 출신이라는 건 양날의 검 같아요. 윤정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언론의 시각에서 군을 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군 내부의 논리도 이해해야 하고요. 군에 들어온 뒤 그녀는 다양한 보직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국방홍보원 대변인실에서 일했고 이후 각종 홍보 기획 업무를 맡았죠. 특히 젊은 장병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군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죠. 윤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작년에 제작한 우리 아들의 첫 번째 편지 시리즈였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는 아들들이 부모님께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디어였지만 실제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울었다, 우리 아들 생각난다는 글들이 넘쳐났죠.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거창한 이야기보다 진솔한 감정을 더 원한다는 거요. 윤정은 그 프로젝트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큰 울림을 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윤정은 국군 방송의 방향성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과거의 일방적인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양방향 소통을 중시하는 콘텐츠로 전환한 거죠. 시청자들의 댓글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군 생활의 어려움도 솔직하게 다뤘습니다.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정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녀는 부하 직원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당부했죠.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 때 진짜 좋은 방송이 나오는 거죠. 최근 들어 윤정은 새로운 변화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국군방송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특히 사령관급 인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그런 조직 내 정치보다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윤정은 동료들과 대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본질적인 역할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오전 10시 윤정은 신병교육대로 향하는 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그녀는 오늘 촬영에 대해 생각했죠.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신병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아들, 딸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뿌듯한 표정. 이런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운전병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오늘 현장에는 다른 부대 간부들도 많이 올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죠. 가족 행사니까 여러 부서에서 협조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서로 조율 잘해서 좋은 행사 만들어야겠어요. 현장에서는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죠. 윤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더 진솔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녀는 가방 속 카메라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차창 너머로 보이는 신병교육대 정문. 윤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군인과 가족, 그리고 국민을 잇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겠다고 말이죠.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신병교육대. 오전 11시 윤정을 태운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정문 초소에서 격리하는 보초병들을 보며 윤정은 자연스럽게 답례했죠. 이런 작은 예의는 그녀가 군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가족 초청 행사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윤정이 동승한 촬영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으니까
현장 점검을 먼저 해보죠. 촬영팀장인 이병훈 중사가 답했습니다. 네, 대령님. 장비는 이미 세팅이 끝났고 촬영 동선도 미리 확인해뒀습니다. 부대 내 연병장 근처에 마련된 가족 행사장. 이미 여러 부서에서 나온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간단한 작업복, 즉 전투복 차림의 어깨에 카메라를 메고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녀는 항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기 무대 각도는 괜찮을까요? 오후에 햇빛이 저쪽에서 들어올 텐데. 윤정은 촬영팀과 함께 세부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수년간의 현장 경험으로 익힌 감각이었죠. 단순히 예쁘게 나오는 것보다는 가족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각도를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장 통제 책임자인 박정우 중령이 성큼성큼 걸어왔죠. 42살의 박정우는 체격이 건장하고 목소리가 우렁찬 전형적인 군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윤정을 보자마자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아, 방송국 리포터시죠?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어조에는 일종의 권위적인 느낌이 배어 있었죠. 여기 촬영 각도는 제가 정해드릴게요.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됩니다. 보안상 문제도 있고요. 윤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오해나 착각이 생기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군방송 기획부에서 나왔습니다. 사령부에서 승인받은 촬영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요. 박정우는 윤정의 말을 대충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 그래요? 국군방송에서 나오셨군요. 그래도 여기선 제가 총괄 책임자니까 제 지시에 따라주세요. 물론입니다. 현장 통제는 중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윤정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다만 촬영 계획서에 명시된 내용들은 이미 상부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미묘하게 단호함이 섞여 있었죠. 박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터님.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군 부대는 민간과 다르니까요. 함부로 찍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때 주변에 있던 몇몇 하급 간부들이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윤정을 알아보는 듯 했지만 박정우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군대의 계급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중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보안 규정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모든 촬영 계획을 검토받고 온 거거든요. 그녀는 가방에서 공문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박정우는 공문을 대충 훑어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공문이야 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시각이 남아있구나. 그녀가 군에서 일하면서 가끔 마주치는 상황이었죠.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언론 출신이라는 이유로 선입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윤정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현장 점검을 마저 하고 구체적인 촬영 일정은 중령님과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족들이 오시기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박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정말 조심해서 찍어야 해요. 신병들 훈련 모습이 이상하게 나가면 부모들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죠. 박정우의 태도에서 그녀는 오래전 기자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성 기자라는 이유로 취재원들이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던 일들 말이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촬영팀 직원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병훈 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대령님, 그럼 장비 점검부터 다시 해볼까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행사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결국 일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겠네. 그녀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편견들은 말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와 결과로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후 1시, 드디어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부모님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걱정이 섞여 있었죠. 몇 달간 떨어져 있던 자식을 만나러 온 마음이었으니까요. 윤정은 카메라를 들고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네요. 윤정이 촬영팀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진짜 감정을 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아직 모른 채 말입니다. 신병교육대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모님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네, 괜찮아요.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피로감이 배어 있었죠.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한 신병의 어머니가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방송국 분이세요? 우리 아들 이야기도 담아주실 수 있나요? 그 어머니의 진심 어린 부탁에 윤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하루 종일 계속된 이런 상황에 윤정도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언제까지 이런 편견들과 싸워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꿔나가는 것도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이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우가 행사 정리를 마치며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해 주세요. 그래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상명하복의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윤정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죠. 곧 모든 게 달라질 텐데.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오후 5시 가족 초청 행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부모님들과 신병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윤정은 이런 이별의 순간들을 담기 위해 마지막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제약 속에서도 그녀는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장면들을 포착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한 신병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고 윤정은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가 또다시 나타났죠. 아, 너무 가까이서 찍지 마세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박정우의 지적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은 이미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중령님, 저는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송 윤리 규정도 잘 알고 있고요. 규정이야 그렇겠지만 현장은 다르잖아요. 박정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방송국 아줌마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장병들과 간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거든요.
특히 윤정을 알아보고 있던 김상훈 대위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참아왔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중령님, 저는 그냥 방송국 직원이 아닙니다. 국군방송 소속이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여기 온 거예요. 아, 그래요? 국군방송? 박정우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방송이라는 거 아닌가요? 뭐가 다르다고.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행사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정우는 장병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간단한 정리 시간이었는데 그는 윤정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높였죠. 오늘 가족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촬영할 때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찍으면 국민들이 제대로 보겠어요? 윤정은 그 말을 듣고 움찔했습니다. 대충 찍는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 촬영했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니 억울했습니다. 방송국 아줌마들. 박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뭐 나쁜 뜻은 아니지만 좀 더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병들 이야기가 엉성하게 나가면 곤란하거든요. 그 순간 윤정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줌마 리포터라는 호칭으로 불리면서 무시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전문성까지 폄하당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윤정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정우는 약간 당황한 듯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아, 네. 뭐 할 말 있으시면. 윤정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단순히 방송국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국군 소속이고 이 일을 10여 년간 해온 전문가입니다. 아, 그렇다고 하셨죠. 박정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도 조금 불편합니다. 윤정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군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건 조금 실례가 아닐까요? 현장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간부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박정우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적당한 것이 자존심 상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박정우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한 말이죠.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형식적인 무마 의도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습관이라고 하셨는데요.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습관이 바로 문제가 아닐까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습관 말입니다.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박정우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해왔던 방송국 아줌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군인들의 진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윤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존중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급이나 성별, 출신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김상훈 대위를 비롯한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박정우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정우가 마지못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묻어 있었죠. 자신이 훨씬 상급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지적당한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나아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윤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피곤한 하루였네. 하지만 동시에 속 시원함도 느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드디어 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한 명의 전문가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국군방송 기획부장 업무에 매진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난번 박정우와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대령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부관인 조민수 중위가 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배려들이 그녀를 위로해줬죠. 그런데 이날 오후 국방홍보원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서 중요한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특히 국군방송 사령관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돌았습니다. 이번에 사령관이 바뀐다는 게 확실한가 봐요. 복도에서 두 장교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후임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워낙 조용히 진행되고 있어서 윤정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상부의 연락을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식 발표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죠. 오후 4시경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인사국에서 온 전화였죠. 김윤정 대령님, 내일 오전 10시에 차관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윤정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준비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신병교육대에서는 박정우 중령이 동료들과 저녁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지난주 일이 화제로 올랐죠. 박 중령, 그때 그 방송국 여자 때문에 기분 상했다며? 같은 중령급 간부가 물었습니다. 박정우는 술잔을 기울이며 답했죠. 아, 그냥 요즘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여자들도 다 목소리가 커졌어. 그런데 국군방송 사령관이 바뀐다는 소문 들었어?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여성이 될 수도 있다던데. 박정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사령관? 에이, 설마. 아니야, 진짜래. 국방부에서 성평등 정책 때문에 여성 고위직을 늘리려고 한다잖아. 다른 간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박정우는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봤자 보여주기용 아닐까? 방송국 일하던 사람이겠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박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죠. 지난주에 봤거든. 국군방송에서 온 여자 있잖아. 완전 아마추어 같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군이 어떻게 될지.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을 뽑겠지. 다른 간부가 반박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박정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뭐, 두고 보면 알겠지. 박정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사령관이 누가 되든 현장에서 일하는 건 우리잖아. 그날 밤 윤정은 집에서 내일 있을 면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군방송 성과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정리했죠. 특히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하는 군대 이미지 구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큰 책임이겠네. 윤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국군방송 사령관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방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군과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고 동시에 군 내부의 소통 문화도 바꿔나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청사. 윤정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차관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떠올렸죠. 기자에서 시작해서 군인이 되고 이제 사령관이 되려는 순간까지 참으로 긴 여행이었습니다. 김윤정 대령님 들어오세요. 차관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면담은 예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죠. 차관은 윤정의 그동안 성과를 높이 평가했고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국군방송이 단순한 홍보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런 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가 대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윤정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었죠. 며칠 후면 모든 것이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각지의 부대에서는 여전히 새 사령관에 대한 추측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대감을, 어떤 사람들은 우려를 표현했죠.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터였습니다. 윤정은 사무실로 돌아와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었죠.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해야지. 사흘 후 드디어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국군방송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령관 탄생. 그리고 그것이 바로 김윤정이라는 사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 놀라운 소식이 곧 정군에 전해질 터였습니다. 국방홍보원 대강당. 오전 9시부터 각 부대에서 온 간부들과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국군방송 사령관 교체식이라는 중요한 행사였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사령관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죠. 오늘 드디어 베일이 벗겨지는군요. 한 대령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 글쎄요. 워낙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서 강당 곳곳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우 중령도 참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뒷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죠. 참 궁금하네. 도대체 누가 사령관이 되는 거야? 옆자리 간부가 말했습니다. 여자라는 소문이 있던데. 박정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여자를 뽑겠어? 그냥 소문일 거야. 강당 앞쪽에는 각종 화환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10대 국군방송 사령관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하지만 정작 누가 취임하는지는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행사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서며 참석자들에게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군방송 사령관 교체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임하시는 제구대 사령관님의 이임사를 듣겠습니다. 전임 사령관이 단상에 올라 그동안의 성과와 아쉬움을 담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중하게 박수를 보냈죠. 이어서 주요 내빈들의 축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홍보원장 등이 차례로 축하 인사를 전했죠.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사령관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는 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 나타나는 거야?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새로운 사령관이 참석자 중에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은 보이지 않았죠. 이제 새로운 사령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음성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입구 쪽을 바라봤죠. 드디어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당 한쪽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인물을 보고 박정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깔끔한 정복을 입은 여성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설마 저 사람이 바로 김윤정이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작업복 대신 정식 군복을 입고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아닌 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그녀는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국군방송 사령관으로 임명되신 김윤정 준장님입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박정우는 박수를 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 방송국 아줌마가 준장이라고? 박정우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주에 자신이 어떻게 대했는지가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카메라 아줌마 리포터님이라고 부르며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윤정은 차분하게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했지만 눈빛에는 새로운 각오가 담겨 있었죠. 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명장을 전수하겠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임명장을 건넸고 윤정은 정중하게 받았습니다. 이어서 준장 계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죠.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동시에 사령관에 임명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놀라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분이 김윤정 대령. 아니, 준장님이구나. 국군방송 기획부장으로 계셨던 분 아닌가요? 여성 최초 사령관이시네. 다들 윤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는 점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내가 저분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새로 취임하신 김윤정 준장님의 취임사를 듣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윤정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이 숙연해졌죠.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국군방송 사령관으로 임명받은 김윤정입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당당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자 출신으로 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국군방송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윤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령관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박정우는 윤정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국군방송은 단순한 홍보기구가 아닙니다. 윤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군과 국민을 잇는 소통의 창구이고 장병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대변자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이 중요합니다. 상호 존중. 박정우는 그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혹시 지난번 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 싶어서 말이죠. 군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윤정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계급과 성별,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조직, 그런 군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정의 취임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죠. 특히 여성 장교들과 젊은 간부들의 박수가 유난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윤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국군방송이 진정으로 소통하는 조직, 존중하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죠.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용히 돌아가야 하는 건지. 결국 박정우는 용기를 내어 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사령관님,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윤정은 돌아서서 박정우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죠. 아, 박정우 중령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지난번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박정우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봤죠. 박정우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박정우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령님, 고개를 드세요. 여기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복수나 원망보다는 이해와 포용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박정우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윤정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함께 일해 나갈지를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간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중령이 왜 저렇게 사과하는 거지? 하지만 윤정은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박정우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중령님, 잠시 따로 이야기할까요? 윤정이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죠. 두 사람은 강당역 작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그때 일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을 뿐이에요. 박정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정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령관님을 그렇게 대한 것도 그렇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한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정은 의자에 앉으며 박정우에게도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중령님도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박정우는 조심스럽게 마주편 의자에 앉았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어요. 윤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중령님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조직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문제였던 거죠. 박정우는 고개를 들어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이해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사령관님, 저는 기자 출신이고 여성이고 현장에서 직접 카메라를 드는 사람입니다. 윤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박정우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것들이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군은 실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곳이어야 해요. 성별이나 출신, 외모가 아니라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박정우가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윤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도 중령님 같은 분들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죠. 서로를 이해하게 된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박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현장 상황들은 제가 잘 아니까요. 고맙습니다. 윤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조언이 정말 필요해요. 앞으로 많이 부탁드릴게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박정우는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러 온 것이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동반자를 얻은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후 박정우는 국군방송 기획 담당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정 사령관과 직접 함께 일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며 좋은 파트너가 되어갔습니다. 중령님, 이번 기획안 어떻게 보세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현장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박정우는 진지하게 검토한 후 답했습니다. 사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장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협업을 통해 국군방송의 콘텐츠는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의 기획력과 박정우의 현장 경험이 만나면서 시너지를 낸 것이죠. 사령관님, 정말 대단하세요. 박정우가 어느 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네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윤정이 답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국군방송 직원들도 이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과 기획 담당자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직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죠. 요즘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윗분들이 서로 존중하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윤정은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박정우의 변화를 보면서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편견은 대화와 이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어. 어느 날 저녁 박정우가 윤정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일 보고 드리려고요. 그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윤정이 궁금해했습니다. 신병들이 사령관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성 사령관이라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존경한다고요. 진짜 소통하는 지휘관이라고. 윤정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정말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중령님도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더군요. 박정우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이해심이 많아졌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갈등이 이제는 추억처럼 느껴졌죠. 오히려 그 갈등이 있었기에 지금의 깊은 신뢰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취임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겨울날, 윤정은 사령관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서울의 풍경이 아름다웠죠.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함께 시청자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이번 달 시청률 보고서 나왔습니다. 박정우가 들어오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윤정의 가장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 있었죠.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정말요? 윤정의 얼굴에 기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특히 좋았나요? 지난주에 방송한 우리 아버지의 군 복무 이야기 시리즈가 대박이었어요. 박정우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50대, 60대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댓글란이 감동 후기로 가득해요. 그 프로그램은 윤정과 박정우가 함께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된 남성들이 자신의 군 복무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장병들과 비교해보는 내용이었죠.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많았잖아요. 윤정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감상적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네요. 윤정은 시청자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군인들도 다 누군가의 아들이네요. 요즘 젊은 군인들 정말 대단해 보여요. 같은 따뜻한 반응들이 가득했죠. 이런 걸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윤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방송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령관님,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신병교육대 촬영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 곳이었죠. 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가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촬영이 될 것 같은데요. 박정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주일 후 같은 신병교육대 연병장.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윤정은 사령관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현장에 나타났고 박정우는 정중하게 안내했죠. 사령관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정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중과 협력의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왔죠. 오늘 촬영 계획은 미리 검토해 봤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던 간부들과 장병들도 윤정을 보며 격려했습니다. 사령관님, 안녕하십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윤정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담아볼까요? 윤정이 박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신병들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은데. 좋은 아이디어네요. 박정우가 바로 호응했습니다. 입대 첫날과 지금을 비교해서 보여주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촬영이 시작되자 윤정은 직접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사령관님, 저쪽 각도에서 찍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고마워요. 윤정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점심시간 윤정과 박정우는 간부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령관님 덕분에 국군 방송이 정말 달라졌어요. 한 대위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딱딱하고 재미없었는데 이제는 가족들도 즐겨봐요.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죠. 윤정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뛰어주시는 분들
덕분이에요. 박정우를 비롯한 현장 간부들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촬영에서는 더욱 자연스러운 장면들이 담겼습니다. 신병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런 모습들을 윤정은 세심하게 포착했죠.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 신병이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동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윤정은 이런 진솔한 고백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하루 촬영을 마치고 정리하면서 박정우가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많은 게 바뀌었네요. 몇 달 전 이곳에서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윤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차에 오르면서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는 신병교육대의 풍경이 아름다웠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방송은 군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어. 며칠 후 그 촬영분이 방송되었습니다.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죠. 특히 신병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윤정은 사무실에서 시청자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군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 아들도 저렇게 성장하고 있을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죠. 사령관님, 국방부에서 연락 왔어요. 박정우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이 워낙 화제가 되어서 다른 부대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요? 윤정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변화가 다른 곳으로도 퍼져나가는 거네요. 그날 저녁 윤정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조직 전체가 변화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윤정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되는 거야. 카메라를 들고 다시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윤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정한 소통과 이해의 방송을 만들어가겠다고. 그리고 그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를 없애나가겠다고 말이죠. 국군방송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김윤정 사령관과 박정우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소통의 시대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만남이 결국 진정한 이해와 협력으로 바뀌어간 감동적인 여정이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책, 성별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실력과 인품을 보라는 것이죠. 김윤정 사령관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인정받는 순간이 온다는 것, 그리고 박정우 중령처럼 편견을 버리고 상대를 존중할 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만의 특별한 가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과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